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유튜브 채널 TV 허재연이 제기한 하나의 의혹에서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년 전에 나온 언론 보도 하나가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한마디로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을 겨냥했던 어떤 유명 탐사 보도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보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정치적 공작이었다. 바로 이 주장입니다. 그럼 이 모든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딱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2018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했던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송 제작진한테 공개적으로 딱 한마디를 요구한 거죠. 바로 사과하라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게 갑자기 어제 오늘 터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18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입니까? 수년 동안 묵혀뒀던 아주 오래된 상처가 이제 와서 국가 최고 권력자 입에서 다시 터져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이거 명백히 잘못된 보도였고 난 피해자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사과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SBS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 압박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의 출처인 TV 허재현은 여기서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걸 그냥 언론사랑 대통령의 다툼, 이런 언론 윤리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특정 정치 세력이 개입한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프레임을 확 전환시키면서 훨씬 더 무거운 의혹을 던지는 거죠. 그럼 그 정치적 음모, 그 배우는 대체 누구냐? 이 자료는 딱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시 이재명 후보와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던 상대 후보 전해철 의원입니다. 아니, 정치인이 어떻게 방송사 보도를 기획한다는 걸까요?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열쇠로 지목된 게 전해철 의원과 당시 SBS에서 굉장히 힘이 있던 남상문 시사교양 본부장,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겁니다. 둘이 아주 가까운 절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둘이 친하다더라 하는 수준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는 심지어 2003년 아주 오래전 기사까지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얼마나 칭찬하고 밀어줬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 3단계 시나리오가 이 의혹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째, 정치적 라이벌인 전해철 의원이 정보를 준다. 둘째, 그걸 친구인 SBS 남상문 본부장이 받아서 제작팀에 지시한다. 셋째,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방송으로 내보낸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진행자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방송사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론은 취재원을 밝힐 의무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바로 그 정치인 전해철 의원에게 직접 묻는 겁니다. 제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 분석은 단순히 SBS 보도 이야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갑자기 판이 확 커집니다. 이 의혹을 고려로 해서 더 넓은 정치 지형, 더 많은 인물들로 이야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 같은 다른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대통령이랑 같은 편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각자 다른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오히려 진영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부르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나와요. 바로 전략적 친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아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만 이재명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 손을 잡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자기 진영 내부를 향해서 나를 세우고 감시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자료는 하나의 정치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겪었던 어떤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뭐냐?
바로 직전 문재인 장부 때 경험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반대 세력이 아니라 우리 편인 줄 알았던 핵심 내부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보는 시각, 바로 그 경험이 지금 이런 강한 불신과 내부 감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인 거죠.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그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았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친구인 척하는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그 공포. 그게 바로 이 모든 내부 감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은요, 단순히 오래된 방송 하나를 둘러싼 논쟁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신뢰의 문제,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 그리고 한 정치 세력 전체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비판, 이게 어느 선까지는 건강한 견제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게 그냥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파벌 싸움으로 변질되는 걸까요? 이건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곳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